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월요일에는 607건의 지역 감염이 있었습니다. 부키바톡의 한 요양원에서 28명이 감염되면서 새로운 클러스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9월 14일에는 832건의 지역 감염이 있었습니다. 총 837건인데요. 그중 5건은 해외 유입입니다. 감염 숫자가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지역 감염에 해외 노동자 기숙사 숫자도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기숙사를 빼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감염 755건, 기숙사 77건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해외 유입 제외한 숫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부터는 만 12세에서 만 50세 사이에 백신 접종을 2번 마친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도 대부분 집에서 격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 격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정된 시설에 보내진다고 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렀다가 결과가 만약에 양성으로 나오면 그대로 집에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격리는 10일간 이루어지고 6일째에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코로나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가 만약에 음성이 나오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조금만 나왔을 경우에는 격리 7일째에 격리가 해제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거나 혹은 격리 6일째 코로나 테스트 검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10일까지 격리를 하고 몸 증상이 괜찮으면 격리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격리 해제할 때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지만 격리를 해제한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10일째 해제하는 경우에는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367명의 어린이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는데요. 이 중 172건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중에는 산소호흡이 필요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어린이는 없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 자가 테스트를 자주 해볼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월요일 국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회의원들 모두들 코로나 자가 테스트를 하고 음성 확인이 나온 후에 국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9월 말까지 4개의 백신 접종 센터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대신 백신 접종해주는 클리닉이 70여 개에서 100여 개로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만 12세가 되어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클리닉에 PHPC 스티커가 붙여 있으면 거기서 접종을 해주는 거고요. 아니면 플루고웨어 웹사이트에서 집에 포스탈 코드를 입력을 하면 근처에 가까운 클리닉이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9월 15일부터 5개의 버스 운행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번 영업 정지는 일시적이라고 하는데요. 영향을 받는 버스는 12E, 43E, 518번, 661번, 666번입니다. 조호바루와 싱가포르의 국경을 여는 문제에 대해서 조호 주정부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나갈 것을 조호바루 단체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호 경제도 싱가포르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또한 조호의 가족이 있으면서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서 국경 오픈을 강하게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싱가포르에서 웨딩 사진을 찍거나 웨딩 비디오를 찍었을 경우에 그 권리가 예비 신혼부부한테 있지만 앞으로 개정되는 법안에 의해 11월경부터는 사진작가가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비 부부들은 계약을 할 때 사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싶다면 사진 작가와 협상을 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9월 13일 월요일에 국회에 법이 하나 상정이 됐는데요. 외국인 간섭법 Foreign Interference Bill이라는 게 상정이 됐는데요. 싱가포르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하거나 사회적 긴장을 조장하거나 국가의 주요 결정을 흔들 수 있는 일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싱가포르 정부한테 부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싱가포르 정부에 공개해야 하고요. 온라인 콘텐츠를 제거할 수 있고 사용자 계정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정치적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개인과 집단은 법이 통과될 경우 외국의 간섭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대상이 될 정치적 중요한 인물로 지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정당, 정치인, 선거 후보, 그리고 그들의 선거 대리인들이 어떤 외국 단체에 가입했는지 밝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적대적인 외국 행위자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 싱가포르 사람들을 오도하고 인종과 종교와 같은 논쟁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불화를 일으키거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키려고 할 수 있다라고 이 보고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까지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송금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페이나우 시스템과 인도의 통합결제 인터페이스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두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연결되면 사람들하고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싱가포르과 인도에 저렴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태국하고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 하루 1,000달러까지 이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하고 연동을 하면 아마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으로 돈을 보내고 혹은 돈을 받고 하는 게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부스터샷을 놓는 것보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키는 것이 코로나 감염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전염을 주도하고 있으며 병에 걸릴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라고 이 연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있다면서 한국의 드라마 DP를 잠깐 소개하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군대에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 국방부의 이야기,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대중문화 평론가의 이야기도 전합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본인도 겪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너무 과장되게 표현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혹은 괴로운 기억 때문에 이 드라마 보는 것을 아예 꺼린다는 사람이 있다고 전하고 있고요. 국방부는 이 시리즈가 방송에 나오기 이미 그 전에 상병들이 탈영병을 추적하는 제도 자체를 2022년 7월에 폐지하기로 결정했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 평론가는 징병제이건 모병제이건 군대가 있는 한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BTS가 올해도 MTV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그룹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이의 학교에서도 짐내스틱 선생님 3분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점점 코로나가 사회에 만연하게 퍼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